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자주 사회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이 조선시대에도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가혹한 신참 환영식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율곡 이의와 다산 정약용까지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 한번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게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조선시대에는 도대체 이런 갑질이 어떤 형태로 벌어졌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신참을 괴롭히는 환영회 같은 게 조선시대에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지 연구하시는 분, 교지라는 게 임금의 명령서라든지 뭐 발령 문서를 이렇게 내는 거 있잖아요. 네. 임명장 같은 건데. 네. 그 연구하시는 분이 저에게 보내준 자료가 있었는데 찬찬히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도 쓰고 그랬지만 그 조선 그 후기에 내용이 뭐냐면 신입 관리가 첫 부임지로 갔을 때 네. 거쳐야 했던 어떻게 보면 신고식이랄까 신입생 환영 이런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면신례라고 보통 통칭을 합니다. 뭐냐면 야 신입 너 우리 부서 들어왔어 마음대로 못 들어와 뭐 신고식 치러야지 하면서 이제 뭐 면신례 신고식 빨리 열어라라는 독촉서를 이제 문서로 이렇게 전달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문서하고 그다음에 면신례가 신고식이 끝나면 그래 이제 들어와도 돼라는 어떤 인정서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뭘 이런 거를 무슨 서류로 만들어서 발급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신고식 같은 게 일반 직장에서도 꽤 있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 회식하러 가자. 그렇죠.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하는 거지. 하는 이거를 무슨 문서로 발급했다는 게 굉장히 좀 두 번이나 특이한데요. 발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데 굉장히 재밌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받은 것 중에 하나가 1842년에 지금의 대통령 경호원 정도죠. 그러니까 직책인데 선정관으로 발령받았던 송재선이라는 분한테 그 선배들이 야 빨리 신고식 치러라 하는 그 독촉 문서를 하는데 그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송재선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귀 새로운 귀신이라고 이제 하고 너는 별 볼 일 없는 재주로 외람되게 빛나는 관직에 올랐겠다. 더러운 너를 받아주려면 너는 아황 주겹주의 용머리와 봉황꼬리 안주를 즉각 바쳐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송재선의 이름을 아예 그냥 선재송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아황 주겹주? 네. 용머리 봉황꼬리 안주? 네. 이게 뭐 도대체 어떤 안주고 어떤 술이길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근데 아황 주겹은 술이에요. 그러니까 거위 깃털 같은 노랗고 이런 게 이제 아황이라는 거고요. 대나무 빛깔 같은 술 이건 주겹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술을 좀 준비하라는 얘기죠. 좋은 술을 준비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용머리는 뭐냐면 안주감인데 생선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봉황꼬리는 닭고기 안주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성악 이름을 바꾸고 신입생 놀리는 건데 우리도 가끔 뭐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이름 바꾸고 뭐 성 바꾸고 이런 식으로 놀리는 약간 유치한 장난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럽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장난쳤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찌됐든 뭐 진수성찬을 차려내라. 우리 그렇죠. 선배들한테 그래야 너를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하라. 받아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 경호실격 정도 되는 소속 정도 된다고 하면은 군기가 옛날 군대에서도 이런 신고식 많았던 것처럼 좀 엄격하지 않았을까도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그럼 뭐 대통령 경호실 정도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 송재선 문서 외에도 몇 장을 다 받았는데 고종 때 인물이더라고요. 소창렬이라는 인물하고 김문진이라는 사람의 면신례 문서가 또 있는데 소창렬의 경우는 한자로 이제 우리가 소자 있지 않습니까? 수시할 때, 그 소련할 때 하기도 대세라는 소자라고 하는데 그걸 쓰면서 밑에 획인 고기어자하고 벼하자를 일부러 싹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뭔가 저는 처음에 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까 송재선을 선재송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1896년에 말단 찌꺼기 소창렬을 선배들과 함께 근무할 것을 허락한다 뭐 이런 공식 인증서 같은 거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면신례 통과했으니까 이제 뭐 나와서 이제 선배들하고 일해도 돼 뭐 이런 인정서라고 하는 건데 말단 찌꺼리를 뜻하는 표현이 이게 조사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입 관리를 이제 놀림말로 하는 그런 거가 이제 관행처럼 이렇게 신입생 환영했다 이렇게 문서에 이렇게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선배들한테 대접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다. 네. 이거 어떤 그 신고식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말이죠. 이게 참 그게 관행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신고식 그렇게 치르라고 해놓고 또 마지막에는 선배들의 성 이름을 연명으로 기록하고 사인까지 했어. 수결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풀네임을 다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이 성만 썼는데 빨리 선배 대접하라고 이제 사인까지 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전형적인 직장 갑질인데 그 행위를 뭐 자랑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뭐 사인까지 했다는 게 참 특이한 케이스죠. 아, 요즘 같으면은 네. 딱 걸렸어. 이거 딱 신고하면 다 네. 증거가 돼서 이거 처벌받을 수 있어. 이렇게 그렇죠. 될 일을 그때는 좀 약간 장난스러운 느낌도 좀 저는 좀 근데 그 들거든요.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왜냐하면 아니에요. 죽는 사람까지 있었으니까. 요즘도 아, 왜 이런 걸로요? 대학 신입생 환영회 때 술 많이 먹여갖고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사람 예. 죽고 그러는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를 들자면 1453년에 과거에서 급제를 했어요. 이제 보니까 40명 중에서 11등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높은 그 등위로 올라간 분인데 정윤화라는 분인데 이분이 9명의 동기들과 함께 승문원으로 이제 처음은 발령을 받았습니다. 수석관리였죠. 승문원이 뭐냐면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관청이었는데 네. 사실 이 정윤하라는 분한테 지병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종기를 앓고 있었어요. 종기를. 네. 근데 이제 그 신고식을 받다가 선배들한테 이제 술과 안주를 대접하고 이른바 집단 괴롭힘을 받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가지고 그대로 이제 사망하고 만 사건이 있었고 1526년에는 사원부 감찰 뭐 정육품인데 이 조한정이라는 사람이 신고식을 받다가 또 역시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가 또 역시 기절해가지고 집으로 실려가다가 또 숨지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신고식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신고식이 유래가 고려 말에 우왕 때까지 올라가는데요. 처음 의도는 사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려 때만 해도 왜 그 실력이 아닌 부모의 그 어떻게 보면 권세에 힘입어서 관직에 오르는 걸 음서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려 때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금수저잖아요. 네. 이런 금수저들이 이제 관직에 올라오고 그러면 길을 꺾고 질서를 좀 잡아야 된다. 뭐 이런 풍습에서 고려 때는 이제 홍분방, 분홍방이라고 했습니다. 홍분방은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고려 때 이제 관직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가 공정치 못하니까 과거 시험관이 응시자 이름을 살짝 엿보고 이게 권신의 자제, 젖비린내 나고 어린 애들 갖다가 막 이렇게 합격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들이 관직에 나서니까 선배들이 그런 자들을 보고 이제 빨간 분가를 얼굴에 칠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장난을 쳤다는 건데 그러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쉽게 관직에 오른 너희들 있잖아. 그렇게 관직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야. 라고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뭐 이게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자기들도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음서제로 같이. 자기는 또 나중에부터 그게 입장이 달라지잖아요.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네. 참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안 없어진다는 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과거급제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히나 그 조선 시대 때는 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고시 합격자하고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바늘구멍이었는데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이제 3년에 한 번 열리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4번의 시험을 치러야 돼요. 국가고시를. 그중에 최종적으로 뽑히는 사람이 33명이었다니까 정말 대단한 경쟁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그래갖고 뭐 급제자들한테는 야 너희는 벼슬길에 들어가는 처음이니까 마땅히 예절을 지키고 씩씩한 기상과 뭐 꿋꿋한 절개를 길러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뭐 청운의 뜻을 품고 권리의 길을 접어든 이런 급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제 신고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고식을 거쳐야지 선배들하고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려 시대 때, 그러니까 고려 말부터 뭐 정리를 하자면 네. 음서제로 너 네. 지금 그 다 부모의 어떤 뒷배나 이런 뒷배나 것들로 이런 지금 거. 이런 걸로 됐으니 금수저물고 태어난 거 아니야? 네, 그런 정신 거죠. 좀 차리고 똑바로 네, 좀 네, 일해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시작된 신고식이 네. 조선 시대에 넘어오니까 약간 좀 가학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는 상황도 벌어지니까 네. 경국대전에서는 신참을 괴롭히는 자는 곤장 60대를 친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 사실 뭐 별 소용이 없었죠. 그러니까 1541년 중종 때인데 그때 이제 사원부에서 이 면신제 신고식의 폐해를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그런 이제 상소문이 올라오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신참의 온몸에 진흙을 바르고 온 얼굴에 오물을 칠하고 잔치를 치르도록 뭐 독촉하고 먹고 마시기를 거리낌 없이 한다. 갖가지 트집을 잡아서
신참의 몸을 욕보이고 추태를 부리고 매질을 하고 그 매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집단 괴롭힘이 가혹하고 각박해서 겨울철에 물에 집어넣고 한 더위에는 또 벼틀 쪄야 하고 이 때문에 병을 얻어서 생명을 잃거나 불치병에 걸리고 이런 풍습이 미관 말치기까지 퍼졌다라는 상소문이 올라오죠. 아, 이게 어디까지 사실로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악명 높았던 부서가 예문관인데 조선시대 지금 뭐 얘기하면 그 사관도 거기 포함이 되고 한림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자들 비슷하면 옛날에도 뭐 이런 신고식이나 이런 것도 좀 뭐랄까요? 그런 거 좀 했긴 했거든요. 술 모시고 그런 걸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 신고식이 예문관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요. 그래서 최고참은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이른바 그 기생 2명을 좌우에 앉혀가지고 이것을 뭐 좌우 보처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좌우 예. 보처가 뭐냐면 왜 사찰의 부처님 보면은 좌우에 이렇게 협시보살을 두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처럼 네. 빗댄 건데요. 그리고 뭐 7급 이하의 어떤 그 이 선배들도 기생 한 사람씩 붙이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기생 손목을 잡고 한 손에는 술잔을 들고 상관을 부르는 게임을 시키기도 하고 뒷짐을 진 채 머리를 숙이고 이 모자 사모를 쳐들었다 내렸다 하고 직속상간의 관등성명을 외우게 하고 뭐 이런 행태를 벌였다 그럽니다. 아, 이건 집단 얼차려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군대 뭐 지금은 뭐 얼차려가 없겠지만 예전에 네.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많이 그리고 있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신참들한테 바보처럼 울고 웃게 하고 또 춤을 추게 하고 혼자 추면 벌줄을 내리고 갓과 옷을 찢어서 흙탕물에 굴리고 온몸과 얼굴에 진흙고물을 바르고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에는 또 한림별곡을 합창한 다음에 헤어졌다는 건데요. 한림별곡이 한림이 예문관 관리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림별곡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아니, 막 구타도 하고 네. 자기 장기자랑까지 시키고 얼차려도 시키고 술도 막 마시게 하고 네. 이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예문관도 그렇지만 또 이 사원부, 네. 사원부는 백관의 규철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인데 사정기관인데 그 사람들을 사정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사정을 막 하기가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새로 이제 신입이 들어오면 석가래만한 기둥을 막 들게 했는데 만약 들지 못하면 이 사람부터 한 사람씩 신참의 무릎을 막 이 주먹으로 때렸다 그러고 연못에 뭐 신참을 밀어넣기도 하고 머리에 쓴 사모 모자로 물고기를 잡게 하고 또 검댕투생의 부엌벽을 손으로 막 이게 문지르게 한 다음에 그렇게 손 씻은 물을 또 먹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새벽에는 또 사원부를 상징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상대별곡이 있거든요. 근데 상대가 서리빨 같은 부서라는 의미예요. 서리빨 네.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리빨 같은 부서인데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니라 가학부서가 돼버린 거죠. 이 거의 소속감을 만들기 위한 이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진짜 이건 이런 과정은 강심장이나 네. 아주 강철 체력 아니면 못 견디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또 신고식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서문을 보면 신고식을 한번 치르려 그러면 수만 냥이 들어가서 가산을 탕진할 정도였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걸까지 했다. 이건 약간 초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중에는 노비와 논밭을 팔고 심지어는 부유한 장사치 집에 대릴 사이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원부의 상서문은 이런 신고식은 오랑캐 나라인 원나라의 미개한 풍속에서도 없었던 행태입니다라고 이제 낱낱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방금 전에 미개한 풍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옛날의 일을 네. 지금의 잣대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그 시대에 봤을 때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뭐 아주 그냥 많아요. 그 문제점이. 그러니까 매일 밤 신입 관리들이 선배들 집을 또 돌아다닌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른바 지금의 명함 같은 그런 회자라 그러는데 이런 두꺼운 종이나 무명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돌리는 그런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왜 아까 신참을 신기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네. 새로운 귀신. 왜 신기라고 했냐면 그 신입생들이 부서진 관을 쓰고 또 낡고 찢어진 옷을 입고 이제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그 몰골을 보면은 꼭 무슨 귀신 같은 같다. 느낌이다 그래서 신기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명함 자체가 내물이었다는 게 뭐냐면 명함 석장을 만드는데 무명 한 필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함을 무명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자체가
뇌물이고 그것을 요구하는 선배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이 조선시대 관료 사회가 굉장히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네. 지금 아까 율곡 이이하고 네. 다산 정약용도 이런 데 당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정말 적나라하게 사실이에요. 나옵니다. 예. 그 율곡 이이 같은 경우는 급제하고 나서 승문원에 신고식을 치렀는데 공손치 못한 태도로 해서 선배들한테 이렇게 대해서 파직까지 당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율곡 이이가 사실은 누구냐? 천재잖아요. 천재죠. 그러니까 네. 과거를 9번이나 장원. 구도 장원거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분도 이런 호된 신고식을 당해서 그걸 버티지 못하고 결국 파직까지 당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이가 당한 신고식이 도대체 어떤 형태였길래 이렇게 파직까지 될 정도였다는 얘기인가요? 본인이 이제 일기에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네. 신참의 옷을 찢고 관을 부수고 진흙 속에 굴리고 자존심을 잃게 하고 염치를 버리게 한 뒤에 관리가 되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본인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존심까지만 자존심 버렸다. 구겨지는 이런 거죠. 얘기가 굉장히 본인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산 정약용은 어땠습니까? 이분도 자기가 당한 신고식을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름발이 걸음으로 뭐 개를 줍는 신용을 하고 수리부엉이 울음을 흉내내는 일 따위는 직접 내가 한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가 않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걸 어쩌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결국 율곡 이이 선생하고 비슷한 심정인데 누가 이거 가지고 뭐라고 비난을 했나 봐요. 그거 못 참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변명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 뭐 선배들을 뭐 이렇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자기 행동이 우스꽝스럽고 그래갖고 도저히 못하겠더라. 네. 절대 선배들을 무시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변명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나 안 해. 나는 끝까지 못 해. 이런 사람이 혹시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아, 있었어요? 그걸 이른바 자허 면신이라고요. 자기 스스로 면신을 통과했다라고 자기가 도장 찍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이 박이창이라는 분인데 네. 이제 과거 합격한 후에 이제 예문관에 배석이 됐는데 약간 실수를 좀 많이 했나 봐요. 아마 4차원이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건데 너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이제 선배들이 너 그 자리에 앉지 마. 그래서 50일 동안이나 자리에 못 앉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박이창이라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자기가 앉아버리고 네. 그냥 허락 없이 앉고 그냥 아니 나몰라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본 성현이라는 분이 용제총화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스스로 허락한 면신례라고 해서 이제 자허 면신이라고 이제 성현이 표현을 했습니다. 아, 신고식 하라고 다 뭐 그 공식 서류까지 줘도 네.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모르겠어요. 난 내 자리에 앉아서 내 할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대응 전략으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괴롭혀라 나는 그냥 있을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4차원인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전입고참이 먼저냐 품계가 먼저냐 이런 또 신고식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또 아주 희한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거든요. 먼저 전입한 고참이 먼저냐 네. 아니면 품계 이 계급이 좀 더 높은 네. 이게 그 먼저냐. 근데 조선시대 계급사였으니까 품계가 먼저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오이도총부 도총관에 이제 된 분이야. 그러니까 정의품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참모총장 같은 분이거든요. 변종익이라는 사람인데 출근을 하는데 건지라는 사람이 야 이반 신뢰 신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건지가 누구냐면 수습관리예요. 예. 그 감히 지금 이 새파란 수습관리가 참모총장한테 참판을 지내고 막 오이도총부 도총관 그러니까 참모총장한테 네. 거의 신입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이게 군대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변정일이라는 그 도청관이 성정한테 가서 일르죠. 이래서 되겠냐고 일르니까 이제 이 권지들이 뭐라 그러냐면 수습관리들이 네. 이거는 관행입니다. 관행입니다. 관행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묵과 출신들은 술과 안주로 신고식을 치른 다음에나 이 정식 관리로 대접을 받는데 아무리 정삼품 정이품이라도 신입 소리를 듣고 제자리에 뭐 앉을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예전에 군대에서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장이 하사보다 더 높은 네. 계급인 채 행세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내가 군생활 짬밥을 짬밥이란 표현. 군생활에서 밥을 먹어도 당신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 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 맞아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네. 뭐 계급 차이가 이게 지금 한두 개 나야 말이죠. 그러게 말이죠.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 패단 때문에 뭐 권장 60대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었는데도 이게 사실 별 무신통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나와요. 왜 이런 걸 했느냐?
실록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요즘 애들의 뻣뻣하고 날카로운 기세를 꺾어버려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패습이 그 어떻게 보면 꼰대의식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500년 동안 살아 숨쉬었고 지금도 이제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혹은 뭐 성폭력 혹은 뭐 빗나간 신입생 환영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종대 사원부가 올린 상소문 보면 선배들이 도리를 잃지 않으면 후배 중 누가 감히 예를 범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그 상소문이 있거든요. 선배 도리를 제대로 하면 후배가 어떻게 무례를 저지르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남아있는 직장 갑질이 뭐 네. 옛날부터 관례를 따지면은 네.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선배가 먼저 바르게 하면 후배도 네. 따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런 그 조선 시대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그걸 많이 강조해 주셔야 돼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이상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네, 조선시대에도 갑질이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좀 흥미롭게 들렸네요.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